네, 자 이번 시간에는 179페이지 필요 지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이 시간에 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조금 이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11차 시에 거쳐서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일반 소비세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이제 매출을 잘 입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은 매입 거래를 잘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을 입력을 해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은 우리가 그 분개할 때 보면은 매출세액은 계정과목이 뭐냐면 예수금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죠. 왜냐? 매출세액이라는 건 거래처로부터 세금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고, 매입세액은 우리가 이제 분개할 때 자산입니다. 공제받아야 될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것이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과세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다시 1기는 애정신고 기간 3개월치, 그리고 확정신고는 애정신고한 걸 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를 확정신고하는 건데, 왜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6개월로 해놨느냐? 애정신고 때 누락된 거는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 것이고, 요거 신고한 거를 또 한 번 신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정 때 3개월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락된 게 있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아니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신고서는 작성하게 될 거예요. 자, 2기도 애정신고는 앞에 3개월, 7월부터 9월까지고요. 확정신고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 포함해서 10월부터 12월 31일 거를 신고하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신고기간은 그 다음 달 25일입니다. 4월 25, 7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그리고 1월 25일까지. 그래서 모든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달 25일. 그때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우리 공부도 우리가 했었죠.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아마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공급일에 발급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맞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여기 다음 달 10일까지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정상 발급이고, 그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은 지연 발급이 돼가지고 가산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1월 달에 공급을 한 3번 나누어서 했어요. 11월 5일 날, 15일 날, 25일 날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3번 공급을 한 것을 세금계산서를 하나로 몽땅 몰아서 발급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 거를 다 합쳐서 발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연 발급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고요. 다만 개인 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종이 세금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2억 원 이상이 매출이 있는 기업은 연간이에요. 직전 연도니까 연간 매출액이, 공급가액은 대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2억 원 이상인 기업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해야 돼요. 법인은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종이세금 계산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예. 종이세금 계산서를 취급하는 회사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2억 원 이하는 종이세금 계산서만 발급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종이세금 계산서는 의무가 아니고 2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부터도 저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니까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저희 같은 학원은 계산서 발급이라고 그래야 1년에 저 같은 경우 지금 1년에 한 5, 6번, 하여튼 10번이 안 돼요. 계산서 발급하는 일이. 저희가 외부 업체에 수업을 유탁받아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우리 이제 그 수강료 청구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거의 다 수업을 우리 학원 내부에 수업을 하지 외부 위탁 수업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계산서 발급 몇 건 안 해요. 그렇지만 종이로 안 합니다. 불편해요. 종이가. 전자가 더 쉽다.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한 거 앞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려면 일단 전표가 만들어야 되는데, 전표 입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은 이제 잘 숙달을 하셨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유형입니다. 유형이라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FAT 1급 시험에는 유형을 7가지로 줄여서 출제를 해요. 매출에서 3가지, 매입에서 4가지. 그러니까 FAT 1급 연습하는 동안에는 7가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이 7가지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아주 핵심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형들을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FAT 1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TAT 2급을 하게 되면
유형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만 그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생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이 그러겠구나. 충분히 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만 잘 연습합시다. 자, 그래서 매출 유형이 과세, 면세, 카드 과세. 요거 이제 연습을 계속 할 거고요. 또 매입 유형에서는 51번 과세, 53번 면세,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라는 것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전자세금란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력을 안 할 때가 언제가 있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도 입력을 안 하지만 이 더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안 합니다. 왜냐? 더존 프로그램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란을 프로그램이 자기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입력을 안 할 거예요. 비워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전자세금란을 비우는 경우, 즉 입력을 안 하는 경우가 전자가 아니고 종이인 경우는 입력을 안 하고 더존 프로그램에서 발행할 것도 입력을 안 해요. 왜 전자인데 입력을 안 하느냐? 더존 프로그램이 입력을 하게끔 해야 돼요. 입력하는 우리 사람이 거기다가 입력을 전자 입력이다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분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는 일반 전표 연습할 때는 전부 차변, 대변 모든 걸 다 수기로 입력했죠. 수동으로. 매입 매출 전표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분계가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분계가 자동화되었지만 일부는 고쳐야 돼요. 고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상당 부분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일반 전표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런 거 해석을 해봤잖아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에 해당되는 것은 분계란에다가 1번 입력하면은 입금 전표, 출금 전표가 자동으로 딱 만들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또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2번 선택하면 돼요. 그럼 분계가 자동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 카드 거래는 일단 4번 카드를 선택해 보면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거래도 아니요, 외상 거래도 아니요, 카드 거래도 아닌 것만 반자동인 3번 혼합해가지고 현금, 외상, 카드 이외의 분계는 3번 선택해서 우리가 거의 수동으로 하듯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분계는 자동으로 된다.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매출 전표의 유형과 매입 전표의 유형을 표로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7가지만 연습을 할 겁니다. 우선은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다른 것을 미리 뭐 예습을 미리 공부를 해두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가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182페이지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내역을 관리하는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걸 읽어본다는 건 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거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리고 184페이지.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을 하려면은 먼저 전표가 입력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입력할 자료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료 1번을 보니까 거래명세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거래명세서를 보게 되면은 공급자가 우리 회사죠. 공급자라는 건 판매한 회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 코디 나라입니다. 자, 밑에 거래 내역이 있는데요. 상품은 여성 정장이고 수량 100개, 단가 10만원짜리.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어치의 거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부가세는 100만원이에요. 이 100만원이 부가세 예수금이다 이거죠. 그리고 1,000만원은 뭐가 될까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되겠죠. 요 1,000만원은 상품 매출, 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돈을 받았나요? 보니까 미수 상태예요. 외상으로 팔았구나.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이 거래 명세서를 보고 분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지, 이게 착착 정리되기가 좀 어렵겠으나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은 요거 딱 보면은 이건 상품 매출, 여기는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다. 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디 나라에다가 여성 정장 100개를 외상으로 판매한 것을 전표로 이제 일단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메뉴를 한번 열어 보실래요?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거기 거래 명세서 날짜를 보게 되면은 거래 일자가 여기 가운데에 보이시죠? 7월 10일 거래 날짜는 거래 명세서의 중간 줄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날짜를 7월 1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 10일. 자, 커서가 유형 바로 옆으로 와서 10일이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유형란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게 되면은 매출이냐 매입이냐 하고 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딱 떠요. 자, 우리는 공급을 한 거니까 매출입니다. 매출.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거를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은 3개는 읽어보고 왔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자, 이거 이제 선택을 우리는 11번으로 할 건데 그러면은 조금 다시 책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넘어왔는데 몇 페이지냐면은 매출에서 3개는 읽어보고 와야죠. 연습을 할 거니까. 자, 매출의 유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시험이. 예, 자, 이거 좀 읽어보고 갈게요. 11번 과세 매출은 자,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은 다 11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명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입력하는 거 요거를 11번으로 유형을 선택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입니다. 아시겠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무조건 1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연습할 거예요. 13번도. 13번은 뭐냐면은 면세 매출인데요.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예요. 아까 제가 가끔 위탁교육 받고 계산서 1년에 10장 이내로 뭐 몇 번 발급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학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라는 걸 발급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이걸 두 가지를 다 발급하는 회사가 있을까? 있어요. 마트 같은 걸 운영을 하면요. 마트에서는 음료수나 술을 팔면은 과세. 마트에서 채소나 과일을 팔면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걸 팔면 면세. 면세품을 팔기도 하고 과세품을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라고 그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 겸용사업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 요령이 뭐냐면 카드 과세 매출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면 과세 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발급하고 매출하는 경우. 소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의류업이잖아요. 의류업에서 만약에 여성 정장을 개인에게 팔았다 그러면 개인은 세금계산서 안 받습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그거 발급 만약에 신용카드로 사면은 신용카드 영수증 주면 끝나요. 그럴 때 17번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카드로만 발급하는 매출. 그게 17번이에요. 예, 자, 매출에서는 요 세 가지만 연습할 거예요. 매입도 읽어보겠습니다. 뭐 매입은 내일 아마 하게 될 텐데, 자, 매입 유형에서는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51번 과세 매입은 뭐냐? 아까 11번에서 뭐였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51번의 과세 매입은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 수취라는 건 뭐예요? 발급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은 거.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54번을 보세요. 54번의 불공매입.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해서 과세 매입했다. 네. 자, 54번도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선물 세트를 백화점에 가서 사고 백화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그 선물 세트는 과세지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걸 어디에 쓰든지 간에 그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 세트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선물하려고 산 게 아니고 매출거래처에다가 선물하려고 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때 54번으로 입력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돼요. 선생님, 매입세액 공제 안 받는 것은 일반전표에 넣으라고 앞 시간에서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았느냐?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건은 세금계산서 건을 말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말한 거예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것은 일반전표에 넣는 거지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신고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입 요령에는 세금계산서 매입인 경우에 51번과 54로 나누어진다. 자, 51번은 뭐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54번은 뭐다? 공제 받을 수 없는 불공제 관련된 세금계산서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3번을 연습할 텐데요. 면세 매입입니다. 아까 매출에서 13번 면세 매출. 그거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세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입니다. 자, 아까 13번은 매출에서 13번은 계산서 발급한 매출이었죠. 이번에는 계산서를 받은 경우예요. 계산서 수취한 매입은 53번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57번 카드 과세 매입. 아까 여러분 매출에서 17번 여성 정장을 개인에게 팔았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게 17번이에요. 그럼 57번은 뭐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수취한 매입. 우리가 신용카드로 뭔가를 샀어요. 그게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로 뭔가를 사왔을 때. 그게 57번이에요. 좀 복잡한가요?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표를 입력해 가면서 유형을 이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1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자, 아까 입력하던 점표 다시 가셔서 여기 이제 유형을 요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이니까 11번이 되어야 된다. 11번. 여러분 11번 하면 여기 과세에 들어가고 매출이다 하는 것은 여기 상단에 나타나요. 그래서 매출 과세 이렇게 부릅니다. 네, 품명은 거래 명세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여성 정장. 수량은 100개. 단가는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부가세도 자동으로 10% 계산되고요. 합계도 더해져 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엔터를 2번 치면은 코드란으로 넘어갑니다.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거래처의 코드란에다가 거래처를 입력해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죠. 여기다가 코디 입력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처를 검색합니다. 엔터 치고 코디나라에서 엔터. 그러면 거래처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가 딱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 아까 자 전자세금란을 비워두는 경우가 언제냐고 그랬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하고 더존으로 발행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존에서 발행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워둬야 돼요. 비울 때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도 되고 0번을 넣어도 지나가요. 1번만 안 넣으면 됩니다. 비워두시고 자 이제 분계를 아까 현금이냐 외상이냐 카드냐 혼합이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미수액이라고 돼 있어요. 거래명세서에. 상품 여성 정장을 팔고 미수했다는 말은 외상 매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메시지가 외상은 2번이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다 2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분계가 어디로 보이냐면 밑에 보입니다. 일반 점표하고 약간 구성이 좀 다르긴 한데 보시면은 세 줄로 작성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108번 외상 매출금 차변 1100만 원. 거래처는 코디나라. 자, 우리가 외상 매출을 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매출세액을 코디나라에서 받게 되면 그게 우리 회사 돈이 아니에요. 납부할 세금이에요. 그거는. 매출세액이라는 건 납부해야 될 세금에 더해지는 거고 매입세액은 공제해야 될 세금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또 세 번째 줄 대변의 상품 매출. 공급가액이 수익이에요. 이것만 우리 회사 수익입니다. 요 부가세는 우리 회사 수익이 아니고 납부해야 될 세금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분계를 2번 외상분계 선택하면 여기가 밑에 분계가 자동으로 되죠. 이것이 회계장부로 가고요. 회계장부로. 회계장부는 뭐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일반전표 입력하면서 봤던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총계정 원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회계장부.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가느냐?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쪽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와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화면이 2분할로 돼 있어요. 윗부분은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자료. 아랫부분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던 차변, 대변, 계정 과목, 거래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회계장부,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장 이런 장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분계를 자동 분계가 되기 때문에 분계 눌러놓고 요 분계를 자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이 분계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분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줄 모르면 그 문제를 못 풀거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분계가 전부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표는 입력할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그게 어떻게 됐었죠? 예, 잘 기억을 못해요. 이걸 그냥 안 보고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걸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자료 2번을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꺼번에 했네요. 7월 15일 것도 그러면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기 전에 요거를 하나 더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공급자가 우리 회사죠. 그럼 매출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데일리 룩입니다. 여성 자켓을 1000개 팔았어요. 이번에는 입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코디나라와 데일리룩의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거는 외상인데 지금은 이거 현금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입금. 네,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현금 분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 거래 날짜 가운데 이쪽에 있습니다. 자, 7월 15일로 날짜 바꾸세요. 15일 날짜 바꾸시고, 자, 매출 중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번.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11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면 더 정확해요. 자, 품명의 여성 자켓. 수량은 1000개. 단가 5만원. 그럼 5천만원에 500만원. 합계 5,500이죠. 거래처는 데일리로. 전자세금 계산서 비워둬야 되죠. 비워야 됩니다. 분계는 현금 받았어요.
밑에 메시지 보면 1번이에요. 1번 현금. 자, 입금 전표가 두 줄로 작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대변이고 차변은 현금. 또 두 번째 줄 상품 매출이 대변이고 차변의 현금.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5,500,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500만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5천만원. 여러분,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보는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185페이지에 수행 3번, 수행 3번은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좀 오늘 맛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연습을 내일 하게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185페이지 접어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